안녕하세요. 지형립잡의 기타리스트 준킴입니다. 이번 시간에 함께할 내용은 The Day of Wine and Roses의 코드 진행 분석입니다. 지연깁잡. 지난 시간에는 이 곡의 각각의 코드에서 어떤 스케일을 사용해야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곡의 코드 진행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. 우선 키센터를 알아보면은 이런 클루, 또 이런 클루, 중간에 이런 클루를 보면은 이 곡이 전체 F키라는 걸 알 수 있죠. 또 이 곡의 원래 악보를 본다면은 이 곡이 플랫이 하나 있는 F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A, B, A, C지만은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 A와 B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 부분 정도를 끊어서 보시면 되겠죠. 그러면 다이아토닉 코드부터 찾는 것으로 시작해 볼게요. 여기 있죠. 그 다음에 2 있죠. 그 다음에 쭉 얘네들 다 다이아토닉 코드고요. 그 다음에 7도 있죠. 그 다음에 얘 있고 이렇게 있네요. 또 얘 있고 똑같고 이렇게 똑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다이아토닉 코드부터 한번 쭉 로마 숫자로 써볼게요. 1도, 2도, 3, 6, 2고요. 그 다음에 얘는 7이죠. 그 다음에 6, 그 다음에 2, 5가 있습니다. A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고 B 섹션도 가볼까요? 1도, 2 마이너, 3도 마이너죠. 6 마이너고요. 쭉 가서 3, 6, 2, 5, 1, 2, 5 되겠습니다. 좀 까다로운 곡이긴 하지만은 다이아토닉 코드를 되게 많이 쓴 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세컨더리 도미넌트 한번 찾아볼까요? A 섹션에 있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일단은 이런 7 코드들이 쭉 나오니까요. 7 코드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앞에 있는 세컨더리 도미넌트 찾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D7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에 있는 코드가 뭔지를 보면 되겠죠. G마이너에 대한 5도 7이 D7이니까 얘는 확실히 세컨더리 도미넌트죠.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퉁쳐갖고 D7이라고 한다면은 5도 7인데 2-7으로 가는 5도 7 이렇게 되네요. 그리고 얘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아니니까 조금 이따 할게요. 그 다음에 나오는 E 플랫 7 같은 경우는 보니까 A 마이너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A 마이너에 대한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E7이잖아요. 그래서 얘랑 지금 다르죠. 그렇죠? 그래서 얘는 A-7에 대한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아닌 것이 되네요. 그럼 얘는 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A7은 다음에 보니까 D-가 나오는데 D-의 5도 7이 A7이니까 얘는 연결이 되죠. 그러면 A7은 5도 7인데 6-7으로 가는 5도 7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나온 G7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건 G-7이니까 얘랑 관계가 없고 그 뒤에 나오는 C랑 관계가 있죠. C7에 대한 5도 7이 G7이니까요.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 G-7은 이 C에 종속된 거죠. 그래서 같은 도미넌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생략할 수 있는 거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. 그래서 이 G7은 5도 7인데 5도 7으로 가는 5도 7이죠. 이렇게 해서 앞에 16마디 정리했고요. 그 다음에 뒤에 16마디 세컨더리 도미넌트도 찾아보겠습니다. 또 똑같죠? G-7에 대한 D 나오죠. 그래서 이 D7은 다 퉁쳐서 5도 7인데 2-7으로 가는 5도 7이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 그대로 있고요. 그래서 얘는 일로 가는 것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E7 나오죠. 얘는 A 마이너 즉 3도 마이너로 가는 5도 7이 맞죠. 그래서 5도 7인데 3도 -7으로 가는 5도 7.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요. 이쪽으로 가는 것들 다 표시해 줄까요? 쭉 이쪽으로 간다는 거 위에도 이렇게 가는 거 표시해주고 여기도 표시, 여기도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없네요. 원래 5고요. 프라이머리 도미넌트고요. 일로 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 찾아볼까요? 여기 있는 E 플랫 7 같은 경우는 다음 코드를 보니까 D7하고 반음 관계의 루트가 있죠. 그렇죠? 반음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. 이런 경우가 우리 배웠었죠. 트라이톤 서브의 관계였죠. 그래서 이 D7에 대한 원래의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A7이 오게 되는데 그 A7과 E 플랫 7과의 관계가 지금 증사도의 관계가 있죠. 그렇게 되니까 A7에 대한 증사도 대리 코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E 플랫 7의 정체는 5도 7인데 어떤 5도 7이냐면은 이 G마이너로 가기 위한 D7에 대한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트라이톤 서브죠. 그걸 한번 써볼게요. 2 마이너에 대한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대한 트라이톤 서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얘가 나오죠.
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E 플랫 7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 앞에 거랑 똑같은 걸로 성립이 된다면은 이 뒤에 D7이나 뭔가가 와야 되죠. 근데 그렇지 않고 A-7이 있네요. 그러면은 얘는 어디서 온 걸까요? 이 A-에 집중을 해보면은 이 A-는 지금 3도 -7이잖아요. 그럼 기능상으로는 어떤 기능이 되는 거죠? 토닉 기능이 되는 거죠. 이 토닉은 다이아토닉 코드에서 1도랑 3도랑 6가 토닉이었죠. 그래서 이 A-7은 어떤 거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원형이 F 메이저 7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토닉 1도랑 사실은 같은 거죠. 이 A-7이요. 그러면 그 개념에 근거해서 이 E 플랫 7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전체적인 키 센터로 본다면은 이 E 플랫 7은 플랫 7, 7인 거죠. 이 플랫 7, 7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바로 모달 인터체인지에서 온 거죠. 즉 F 마이너 키에서 온 거죠. 그래서 이 E 플랫 7은 모달 인터체인지의 개념에 의해서 출현한 것이고요. 결국에는 F 키의 오더 7인 C7 대신에 이 모달 인터체인지를 쓴 개념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주는 거죠. 네, 그래서 표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플랫 7, 7 하시면 됩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16마디 분석이 끝났고요. 그 뒤로 가면은 또 똑같은 거 나오죠. 그래서 이 E 플랫 7은 앞에 거랑 똑같이 오더 7인데 2로 가기 위한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오더 7의 트라이톤 서브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E 플랫 7도 앞에 했던 것처럼 모델 인터체인지죠. 그래서 플랫 7, 7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. 네,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한 거는 이 B 하프 디미니시 있죠. 이 B 하프 디미니시는 A로 가기 위한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대한 related to 마이너죠. 그래서 그냥 표기는 사실 이렇게 브라켓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더 자세하게 쓰고 싶다면은 얘는 to 하프 디미니시인데 그의 목적지가 3도 -7, 즉 A-7인 거죠. 네,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 했네요. 지연 깊잡. 네,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거를 통해서 이 곡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요. 일단은 다이아토닉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쭉 가서 5도 거쳐서 1도 가고 2, 3 가서 1도로 떨어지는 이런 큰 화성의 움직임을 이 곡의 뼈대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각각의 뼈대로 각각의 큰 정류장으로 가기 위한 자잘한 움직임들이 처음에는 2로 가기 위한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엮었고 그 다음에 3도로 가기 위해서 세컨더리 말고 이런 식으로 모달 인터체인지를 써서 도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3, 6, 2 간 다음에 5도로 가기 위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넣고 거기에 대한 related to이면서도 원래 키의 6인 거를 듀얼 펑션으로 피벗 같이 사용을 했고요. 그래서 그 6로 혹은 얘에 대한 2로 가기 위한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related to를 써왔고 코드를 메꿔줬죠. 그렇게 큰 흐름을 뭔가 다른 거를 가져간 다음에 다시 1도로 돌아왔죠. 그래서 똑같은 거가 반복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3로 가기 위한 것이 여기에 3로 가기 위해서 세컨더리 도미넌트와 related to 마이너를 집어넣은 거죠. 네, 그렇게 해서 약간 이 앞에 있는 것과 차별을 뒀고요.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턴어라운드에서 다시 갈 수 있게 한 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우리가 이 곡을 외울 때 이러한 특징들을 사용해서 곡을 외우시면은 이 곡이 까먹어지지 않겠죠. 네, 이번 시간에는 The Day of One and Roses의 코드 진행을 분석해봤습니다. 네, 그렇게 어렵진 않죠? 네, 여기까지가 조금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여기서 사용했던 개념들에 대한 지연 깊잡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.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. 지금까지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저는 기타리스트 준킴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